안녕하세요. 스피치 톡톡 진행자 김유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도 우리 스피치 톡톡 3가지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톡톡 대화의 기술, 두 번째 시간은 톡톡 말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톡톡 퀴즈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톡톡 대화의 기술부터 만나볼게요. 톡톡 대화의 기술. 네, 대화의 기술 오늘도 마정일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정일입니다. 네, 우리 마정일 리포터 벌써 9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한여름에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7월에 네. 저 아직 기억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어제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7월, 8월 네. 지나서 9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서 점점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너무 좀 기쁩니다. 네. 오늘 10회잖아요. 네. 10번째 시간. 네, 맞습니다. 약간 살짝 감기가 무량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유, 저도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우 바쁘게 잘 네. 지냈습니다. 네. 그 라이브 커머스 네. 하시는 거, 네. 쇼호스트 하시는 것도 네. 그것 때문에 바쁘신 거죠? 아, 네, 맞아요. 그 방송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바쁜데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효하나님도 이제 네. 지금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네. 그 정리를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일을 하잖아요. 네네. 네, 제가 이번에 그 도슨트를 시작을 했어요. 아, 네, 네, 현대미술관에서 네. 그 이제 피카소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네. 오, 청주 네. 현대미술관에서 네. 이제 원래 미술을 그냥 취미로 좋아했어요. 뭐 네. 전혀 그림 그릴 줄 모르고요. 네. 잘 그리지도 못하고 네. 박물관 전시관을 좋아해서 네.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이제 워낙 아는 게 부족해서 공부할 게 많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월요일은 뭐 이거 하고 화요일은 이거 하고 토요일은 뭐 도슨트 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즐겁습니다. 제가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여서. 맞습니다. 네, 우리 서대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그쵸.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더위가 꺾이면서 맞아요. 저처럼 벌려놓은 일 많으신 분들 한번 저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 네. 가져보자고요. 네. 좀 바쁘시니까 좀 네. 마정 리포터도 그렇죠. 맞아요. 좀 네.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조금 좀 뭐랄까 리프레시하는 마음을 하면 좋겠고 필요할 또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난 이번 연도에 뭐 했나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면 그러네요. 네. 혹시 뭐 그런 분 있으시면 저희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대화의 기술 같이 연말을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 마무리를.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 한번 먼저 볼게요. 네. 톡톡 대화의 기술 우리 10번째 주제는요. 네. 하반기를 맞아서 공채 시즌이 요즘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준비했는데 면접 잘 보는 법으로 우리 면접도 면접관과 지원자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면접 잘 보는 것도 이제 10회, 10일에 이렇게 2번의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정일 리포터 말씀해보세요. 사실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저요? 아닙니다. 저 그냥 일개 그냥 사람인데 아니요, 그냥 면접을 많이 봐봤다. 그 정도죠. 뭐 실제로 이제 아나운서 학원이나 이제 스피치 강의를 하실 때 효하나님께서 제가 직접 수업을 받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인지라 예전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 이 주제가 너무 기대돼요. 면접 잘 보는 법. 필요로 하시는 서대문 FM 청취자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서대문구에 대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시려고 하신 분들 또 많으시죠. 그쵸. 하반기 공채가 좀 열리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좀
시리즈들 내용들이 뭐냐면 네. 이렇게 하지 말자. 좀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느낌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오늘 면접 잘 보는 법 첫 번째 시간 네. 면접 잘 보는 법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묻는 말에 두갈식으로 답하기입니다. 두갈식이 뭐죠? 마정일 리포터? 네. 결론을 네. 딱 얘기를 네. 하는 결론부터 말해라. 그쵸? 네. 성격이 급한 면접관들 많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본론부터 먼저 말해라 라는 뜻이고요. 네. 두 번째는 묻는 말에 대해 답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장되거나 아니면 좀 난감하고 모르겠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대답을 A를 물었는데 갑자기 뭐 C로 가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해 답을 꼭 해줘야 된다는 부분. 이게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지만 여러분 이러지 않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자면요.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효원아님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예전에 아나운서 준비생 시절 때 두갈식으로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또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있지? 삼천포로 빠지고 있죠. 그죠? 맞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오늘 3번째는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을 진짜 많이 해 가셔야 되고 그게 필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항상 상황극 준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상황극에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구나라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정일 리포터도 요즘에 뭐 일도 하시지만 취업 준비하시면서 면접 많이 봐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이 방금 1, 2, 3번 이제 면접 잘 보는 법 3가지 기술 얘기했는데 뭐 공감하시나요? 너무 공감이 가고요. 아마 저도 이제 하반기 시즌이 되면서 공채 시험을 또 보러 또 이제 더 큰 회사를 가기 위해서 좋아요. 네, 예정인데 이제 이 효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들 보면서 맞네 맞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잘하자고 했었지라는 다시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좀 중간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두갈식 말하기, 묻는 말에 대답하기, 회사에 대한 분석 필수. 두갈식으로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요? 왜 생각나는 거 바로 먼저 답하면 안 되나? 지금도 이제 중간번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요? 네. 아니면 대답이 명확히 생각이 안 날 때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괜히 운을 띄우면서 대답을 빨리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법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본인만의 인생 좌우명이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하면 좌우명이 없는 거야. 내가 좌우명? 요즘 좌우명 사실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좌우명이 뭐지? 물어보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지금 방금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물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질문들은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이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1초 만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운을 띄우면서 빨리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때는 두갈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생각을 안 했던 말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그때 그냥 그 운을 띄우는 것도 막 10초, 20초 못 해요. 그냥 5, 6초 그 짧게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은 그 질문을 조금 반복하는 정도가 좀 괜찮은데 저의 좌우명은 이러면서 빨리 생각하는 거. 좌우명은 어렸을 때부터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 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순발력이 좀 필요하고 이게 좀 연습을 많이 하면 또 잘 되거든요. 예, 좋아요. 두갈식이 제일 어려우시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떤 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지금 보니까 나는 어떤 게 제일 어렵나라고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어려운 게 아니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저도 이상하게 말하고 이러는데 뭔가 약간 두갈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말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저의 페인 포인트일 때가 있는데 좀 예전도 아니야.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저번에 그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이미 제가 굉장히 친한 언니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응원해 준 거야. 근데 물론 그 언니가 인사팀도 아니고 뭐 그런 부장 이런 직급도 아니어서 뭐 아무런 관여를 해줄 수는 없었죠. 그냥 들리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봤는데 들리는 소문을 저한테 전달만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언니가 내가 하는 걸 보고 소감을 말해주기로 너 말이 좀 대답이 길다. 이제 우리 구경 왔나 봐. 구석에서 봤었나 봐. 면접할 때. 그러니까 아나운서다 보니까 카메라 테스트를 했거든요. 일반 회사는 좀 다를 거예요. 일반 회사 어느 이제 딱
면접관하고 지원자만 있는 상황에서 구경하러 올 수 없지만 그렇죠.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은 카메라 테스트할 때 그 스튜디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구석이라는 곳이 존재해요. 그리고 참 이 얘기도 재밌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귀 쫑긋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조라 그래서 카메라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를 이제 그 부조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모니터도 굉장히 많아서 구경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구경했었나 봐요. 그래서 조언을 주기로 너 다 좋은데 말이 좀 길다. 근데 이제 괜찮으세요? 웃다가 대답하시다가 사례가 들려서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그 얘기 해줘서 저도 저는 그 이유가 좀 떨려서 그럴 때 어떤 발현되는 하나의 모습인데 좀 말이 길어져서 저도 그 조언을 적극 이제 받아서 그 다음 차수 때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같이 듣고 계시는 서대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면접이라고 하면은 나 참 옛날에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막 그냥 되게 뜬구름, 이렇게 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지금 완전 현재 진행형이어서, 맞아,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 상황극 1번부터 만나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정일 지원자님, 안녕하세요. 본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인사를 참 중요시 여기셨는데요. 제가 이런 장점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요. 이렇게 저한테 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뭐가 좋을 아니 것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장점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말이 왜 이렇게 길어? 네. 저를 보는 거 같은데. 긴장한 김효주 지원자를 본 느낌인데. 아이고, 자, 여러분 좀 이해되셨어요? 자, 이 상황은 두갈식으로 그러니까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그 마정일 지원자께 본인 장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들은 거 없으시죠, 여러분? 장점 뭔지 아직도 모르시겠죠? 네. 어렸을 때 엄마가 인사를 중요시 했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아마도 말하고 싶었던 건 저는 인사성입니다. 라든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친근한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분께서는 이 지원자분께서는 이제 장황한 설명부터 길게 했던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 회사의 전체 공채에서 나만 유일하게 면접을 본다. 그러면 이런 토킹 어바웃을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스몰 토킹처럼 그냥 그죠?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99.9%는 아니잖아요. 바쁘고 시간 없고 주로 가장 많은 상황이 다대다 면접이에요. 그렇죠? 지원자 3명, 면접관 3명, 4명 앉아있는 상황이 가장 많고 또는 지원자 5명 이렇게 있을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도 남기 어려워서 두갈식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 중에 1번은 뭐냐면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요. 자, 장점이 뭔가요? 인사성입니다. 장점이 뭔가요? 이야기를 재밌게 합니다. 장점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저는 업무에 대한 경력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해 놓고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첫 줄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는 머리에 잘 박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이 뭔가요? 저는 10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한 줄이 제일 잘 딱 박힙니다. 그러면 178번 지원자는 맞아 경력이 좀 많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3번 지원자는 되게 인사성이 좋다고 했는데 얼굴도 되게 생글생글하니까 되게 사람 좋아 보였다. 이렇게 그 한 줄이 머리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장점이 어머니일 순 없잖아요. 그죠? 첫째 관념이 바뀔 수가 이상하게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께서 두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약간
간혹 무슨 뭐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를 네. 뭐 지원 동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업무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네네. 뭔가 얘기할 때 약간 스토리텔링 하고 싶다. 네네. 그런 게 먹힐 때도 있어요. 네네. 뭐 그런 어떤 장치로서 굳이 미괄식으로 네. 하는 것도 네. 먹힐 때도 있어요. 네. 먹힐 때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웬만하면 두갈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보다 각인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명쾌하게 예, 일단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 심사위원이 저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본론부터 말해라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동감하시나요? 네, 너무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기억을 네. 하겠습니다. 두괄식으로 말하기.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면접자를 보는 법 첫 번째 시간에서 네. 그 첫 번째 기술 이야기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나머지 2번, 3번도 해볼게요. 네, 얼른 2번, 3번도 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You're wasting ease of mind. I must be favored to know, yeah. I take my hands and trace your lines. It's the way that we could ride. It's the way that we could ride. Think I'm meant to win another life, so break me up another time. You wrap around me and you give me life, and that's why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You love when I jump right in. All of me, I'm a foreign. Show you what devotion is. Deeper than the ocean is. Wind it back, I'll take it slow. Leave you with that afterglow. Show you what devotion is. Deeper than the ocean is. It's the way that we could ride. It's the way that we could ride. Think I'm meant to win another life, so break me up another time. You wrap around me and you give me life, and that's why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Tight to take control, tight to take your soul. Take your phone and put it in the camera roll. Leave them clothes at the door. What you ain't for? Better come and hit your goal. He jumping in both feet. Going to the sun up, we ain't getting no sleep. 7 days a week, 7 different sheets, 7 different angles. I could be your fantasy. Open up, say ah. Come here, baby, let me swallow your pride. What you want, I can match your vibe. Hit me up and I'ma cha-cha slide. You make Mondays feel like weekends. I make him never think about cheating. Got you skipping work and meetings. Let's sleep in, yeah.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네, 전국의 세븐 듣고 왔습니다. 네. 요즘 이 노래가 되게 엄청 핫하더라고요. 네, 핫하고 신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톡톡 대화의 기술 10번째 시간의 주제는 면접 잘 보는 법 첫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상황극과 함께 그 기술 2개, 3개, 2번, 3번이 남아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묻는 말에 대해 대답하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묻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해야지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네. 그래 보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라디오 하면서요? 아닌데? 분명 이걸 효아나님이 물어보셨는데 난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마정일 리포터가 다른 소리 하고 있다? 네네. 제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리포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약간. 그랬나? 근데 이 정도는 또 괜찮은 것 같고 면접 보다 보면 진짜 떨리잖아요. 긴장하게 되니까 뭘 물어봤지? 순간 까먹어서 뭐라도 말해야겠으니까 다른 말 할 때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또는 그 한 번에 여러 개를 묻는 질문도 꽤 있어요. 그 면접자님께서 좀 센스 있게 좀 분리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뭐 지원 동기와 또 입사 후 포부 그리고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원 동기 말하다가 두 번째 뭐였지? 이러면서 이제 까먹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선 사실은 다시 여쭤봐도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 정도로 공손하게 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이어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마정일 리포터 면접 보실 때 다른 소리 하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네, 실제로 진짜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질문하신 게 어떤 거였죠?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말을 막 중언부언 답변을 하다가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아차했던 경험이 있어요. 일단은 막 신나게 말을 하다가 이제 뭔가 이건 아닌가 싶은 이 방향이 아닌데라는 건 생각이 났지만 질문도 까먹어 버리네. 맞아요. 그래서 면접관님이 대답을 해주셨던가요? 질문을?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약간 그 느껴지는 그 싸늘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구나. 맞아. 나도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1번에서 했던 두갈식으로 말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갈식으로 말 안 하면 그러니까 미갈식으로 뭔가 이유들을 먼저 말하고 있다 보면 그걸 그게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님이 못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거가 뭐냐고요. 이런 경우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갈식으로 말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말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상황극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마정일 지원자님,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심층 면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지. 저는 땡땡 상사에서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를 한다면 경영팀에서 마케팅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마케팅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경영팀에서 일단 마케팅 나는 지원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뭐라는 거지? 네, 잘 듣고 오셨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또 면접관이었던 것 같고, 그죠? 마정일 리포터께서 지원자셨는데 면접관의 질문은 우리 회사 지원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대답을 정확한 대답은 이거였죠. 지금 하신 대답이 저는 무슨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그렇죠. 무슨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지원한 이유가 뭐냐, 왜 지원했냐,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입사해서 하고 싶은 거, 입사 후 포부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듯한데 엄연히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면 면접관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난 지원한 이유 물어봤는데 뭐라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 저 친구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대화가 좀 안 되고 업무 능력에도 좀 지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해 대답한다는 게 정말 간단한데도 막상 제가 면접 상황에 닥치고 나면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식으로 말하기, 뭐 묻는 말에 대해 대답하기, 간단한 거지만 실제 면접 때는 떨려서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 대화에 약간 공감을 하면서 같이 상황극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자, 이게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말은 쉽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결론은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유비무환이잖아요. 예상되는 질문들 잔뜩 준비하셔서 시뮬레이션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집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또 실제로 여러 번 지원하시면서 현장에서의 어떤 나의 구력 이런 것들을 늘려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연습만이 또 살 길이네요. 네, 연습만이 살 길이고 이게 즉흥 스피치, 그러니까 말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순발력이 좋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결국 연습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묻는 말에 대해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평상시 친구 사이에 대화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이에 굳이 뭐 격이 차리면서 아닌 척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면접 자리에서는 내가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를 좀 포장해야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또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냥 뭐 심플하게 뭐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뭐 무슨 동에 살아요? 이런 포장할 필요가 없는 말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뭐 당신의 좌우명, 가치관,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한 본인의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물어보면 이제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들면서 말이 좀 삼천포로 빠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두갈식이랑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말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를 딱 정하세요.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대답한 다음에 좀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장 바꿔서 이 상황극에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저희 두 번째 심층 면접에 오신 걸 환영한대요. 저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소개서 1번이 보통 지원 동기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말로서 조금 좀 더 편하게 풀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뭐 실제 예시, 뭐 스토리텔링을 붙인다든가 뭐 말로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운서 면접 보면서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저도. 그쵸? 이게 대부분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공감하실 텐데 왜 아나운서 되고 싶냐, 왜 지원했냐라고 하면 내가 그냥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아나운서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그럴싸한 이유가 어디 있어. 어릴 때부터 그냥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재미있다. 뉴스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너무 즐겁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서 더 막 이야기를 살을 풀려고 하니까 말을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에 대해 물어보면 본인 취미가 뭐냐,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끝까지 괴롭혔던 거는 바로 이 지원 동기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쪽 직종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 지원 동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좀 수월할 갑자기 수업하는 기분. 지원 동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포장지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사람이 말하다가 버벅이거나 아니면 그게 다 읽혀요. 면접관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 불안한 눈빛과 네 거친 숨소리 이런 것들이 읽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팩트가 있어야 돼요.
거기 위에 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포장만 조금 얻는 거지. 네. 100% 허구, 네. 포장,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말만 가득한 거는 그거는 결국에는 그 10분, 20분 면접장에서 그 시간 안에 다 들통이 나요. 네. 그리고 그런 전달되는 전달력 메시징이 네. 굉장히 떨어져요. 버벅이게 되고 네네. 사람인지라.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팩트를 기반으로 네, 어느 정도 포장을 하는 거. 포장을 하는 거. 네,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본인의 장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나는 성실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죠? 네. 성실이 팩트야. 네. 근데 성실하다고 말하면 누구나 하는 말 같고 하나도 안 와닿잖아요. 네네. 포장이 별로예요. 그럼 네. 이거에 대한 포장을 좀 잘해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성실하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더 직관적인 표현. 뭐 예를 들면 전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저는 뭐 살면서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먼저 그만둔 적이 없다. 아니면 이전 회사들에서 제가 먼저 그만둔 적은 없다. 뭐 계약이 다 종료가 돼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관적인 사실들을 말하지만 직관적인 표현들로 저 와닿게 좀 포장을 하는 거. 포장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면접관한테 주는 거. 이게 좀 기술과 좀 연습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좀 아시겠나요? 네, 약간 감이 또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세 번째 상황은 뭐였죠? 회사에 대한 분석 필수.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또 만나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정일 지원자님. 그간 면접 정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개선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의 성함과 창립 연도 등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답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이야. 그동안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았잖아. 일단요, 저는 네. 지금 마정일 지원자가 굉장히 크게 당황했어요. 맞아요. 이 면접관 좀 너무했네. 한 번에 질문 4개를 한 겁니까? 엄청 많이 질문했지만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네. 한 번에 막 3가지, 4가지 물어보시면 머릿속 새하얘질 뿐더러 질문들이 지금 모두 회사에 대한 분석이라서 세상에 사장 성함이 뭐더라? 주력 상품은 또 뭐더라? 네. 근데 사실 뭐 주력 상품 요 부분은 여기가 지금 아까 뭐 상사였나요? 땡땡 상사 회사라고 저희가 가정했었는데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그렇죠. 이것부터 아마 준비를 보통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직군과 관계없이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 면접을 보려고 한다라고 해도 뭐 이번 정부의 뭐 슬로건이 뭔지 뭐 아니면 지금 내가 뭐 이쪽 가려고 한 주무 부서의 핵심 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부가 돼야 되는 게 있겠고요. 그쵸. 일반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렇죠. 저희는 둘 다 이제 방송국 일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면접 보러 가실 때 많이 좀 공부해 가셨었나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안 해갈 때도 있었고요. 많이 공부를 해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해가셨을 때는 무슨 배짱으로 안 해가셨나요? 정말 말 그대로 배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분석 필수라는 게 이제 효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시고 방송을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저 같은 이제 뭐 취업 준비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되게 당연한 걸 잊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회사에 대한 분석을 안 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좀 제가 너무 제 입장에 생각했군요. 자, 어느 회사를 지원할 때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부터 가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가고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들여다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뭐 그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쵸. 이게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그다음에 다 비등했을 때 더 간절한 사람이 또 뽑히게 되거든요. 그 간절함은 얼마나 우리 회사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또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기특하고 신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저여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입사도 안 한 분인데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알아봐 주네 라는 것들에 대한 인상을 주시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도 보고 그다음에 뭐 언론에 나온 그런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고 너튜브 같은 것도 좀 찾아보면서 회사의 흐름이 무엇이 있는지 주력 상품이 뭐가 있고 뭐 심지어는 이런 대표자의 성함과 그 경영 방식 스타일 같은 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회사 연역 같은 것도 좀 살펴보시고 레퍼런스 이 회사의 레퍼런스 사업 레퍼런스가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여기 생각을 또 격가지로 이어가면은 내가 이 레퍼런스를 만약에 똑같은 일을 비싼 일을 입사해서 맡게 된다면 나는 어떤 롤로 어떤 역량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신다면 가장 심플한 건 뭐냐면 입장을 바꿔보는 거야. 내가 이미 여기 회사의 직원이고 내가 면접관이다. 근데 사람들이 수백 명 오는데 다 비슷하다. 스펙들이 다 비슷하고 다 괜찮아 보이고 또는 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딱 10%만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정말. 근데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그쵸. 그렇구나. 깊이 한번 그 역할극을 한번 해보세요. 깊이.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겠지?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게 이제 외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수적인 같이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되게 깔끔하게 옷을 입는 거,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옷과 바르게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세 같은 거, 머리 스타일도 좀 정돈된 모습들, 표정이나 눈빛도 뭔가 친절하게 호감의 느낌이 나는 그런 표정들 이런 것들 연습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보면 그러네요. 뭔가 표정이 무섭고 아무리 떨린다지만 단답으로만 얘기하고 잘 웃지 않고 그쵸? 뭔가 이런 분들은 회사에 들어와도 피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뽑아본 최초의 기억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학교 방송반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방송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1 후배들, 한 살 어린 후배들을 뽑는 거였어요. 그때도 이제 학내 방송. 사내 말고 교내 방송.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이제 내 동기들은 5명이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학교는 뭐 아나부, 기술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일은 다 했어요. 뭐 아나부도 기술 이렇게 노래도 틀고 막 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 5명이 후배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20-30명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18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도 막상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이미 다 사람은 판단하는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밝은 에너지가 좋다. 이 친구는 조금 사회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게 다 알아요. 고등학생 때도 다 알아요. 나중에 제가 고3 때 고2가 된 후배들이 그 후배를 뽑는 것도 그냥 구경했는데 잘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 어렸을 때부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갓난 애기도 뭔가 사람 볼 줄 알잖아요. 뭔가 험상궂고 무섭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애들이 울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강아지도 나한테 잘해주는 친절한 사람 알아보고 자기한테 냉랭한 사람 뭔가 이렇게 좀 삐죽대는 걸 다 알아보잖아요. 굳이 와서 혼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아직 그 회사 직원 아니어서 입장 바꿔 생각 못 하겠는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 1분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이미 삼땡 회사에 삼땡 전자에 인사부에서 15년 일하는 데가 차장인데 내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500명 왔다. 500명 중에 내가 10명 뽑아야 되는데 다 스펙이 비슷한데
누구 뽑을 거지? 이런 생각 해보세요. 네. 물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렇게만 나올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말고도 또 뽑아야 된다면은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시다 보면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걸 준비해 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네. 되게 이해가 정말 쏙 와닿았어요. 그러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면접 때문에 많이 고생해 본 편이어서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굉장히 길게 좀 이야기한 날이었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톡톡 대화의 기술 시간은요. 면접 잘 보는 법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정일 리포터가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의 기술들 3가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톡톡 대화의 기술 면접 잘 보는 방법 첫 번째는 두괄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묻는 말에 대해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회사에 대한 분석은 필수인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면접 잘 보는 법 두 번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취업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마정일 리포터.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톡톡 말의 기술.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톡톡 말의 기술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을 발음 실전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리을 발음이 왜 어렵냐, 어떻게 하면 잘 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하나씩 연습을 해봤죠. 음절도 해보고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 모아서 연습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단어와 함께 문장까지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또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거 좀 들어보니까 혼자 막 르르르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웃기지 않으셨나요? 자, 어쨌든 혼자서 연습을 하려면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해보도록 해요. 저 민망하지 않게 꼭 같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어디까지 했죠? 랄랄라, 라랄라 이 부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다채롭게 해봅시다. 우리 전화가 올 때 옛날 전화기 보면 따르르르르릉 하고 전화가 오죠. 혹시 그 혀를 풀 때 이거 할 수 있으세요? 따르르르르 저도 어렵네요. 와, 이거 라디오 마이크에 대고 하려니까 굉장히 좀 난처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혀를 막 빠르게 굴릴 수 있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혀를 좀 풀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전화벨 소리 하나씩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릉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르릉 이렇게 좀 해볼까요? 같이 시작.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좀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라부터 리까지 쭉 받침 없이 한 줄 모음 한 줄 해볼게요. 라랴 러려 로료 루류 르리 이거 해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고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시작.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잘하셨어요. 리을 발음은 그대로 있고 아여,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 기본 모음 10자만 바뀌었죠. 두 가지를 같이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리을 발음 연습과 모음 연습이 두 가지가 다 될 거예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리을 발음 저번 시간에 잘 기억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혀가 주의하실 점이 영어의 R처럼 라, 르 하고 안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입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담백한 소리거든요. 이렇게 라, 를, 르 하고 혀 앞쪽에 힘을 주시고 이 바깥쪽으로 탁 쳐낸다는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랴, 러, 려 하고 혀 끝에 힘을 주시는 게 아무튼지 간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금 했던 라랴 러려 여기에 리을 받침을 넣어볼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랄, 랴, 럴, 렬, 롤, 리올, 룰, 리을, 를, 릴. 잘하셨어요. 되게 어렵죠? 생각보다 혀에 진짜 힘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한번 다 같이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랄, 리알, 럴, 리얼, 롤, 리얼, 룰, 리을, 릴, 릴. 잘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발음들을 많이 하면 혀 근육의 이제 스트레칭도 되고 굉장히 단련도 돼요. 그리고 천천히 연습하시는 게 발음 교정이라든가 연습에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하시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에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단어들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출근길에 너무너무 막히는 거 영어로
러시아워라고 하죠. 러시아워 한번 해볼까요? 러시아워. 이건 워에 있는 이중모음도 신경 쓰셔야겠어요. 러시아워. 네,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우리 꽃에서 되게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라일락 이런 것도 있죠. 러시아워, 라일락. 그다음에 영국의 수도 런던. 그다음에 사랑을 하고 싶은 로맨스, 로망스, 빨간색 레드. 그다음에 사랑하는 씬, 러브 씬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워, 라일락, 런던, 로맨스, 로망스, 러브씬, 레드.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릴이 들어간 단어들을 가지고 연습을 또 계속해서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톡톡 말의 기술 오늘 리을을 가지고 실전 연습 마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와 함께 문장까지 또 연달아서 연습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말의 기술 여기까지입니다. 톡톡 퀴즈. 네, 톡톡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문제가 준비가 돼 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예시문이 있습니다. 간밤에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와서 우리 집 유리문이 다 부서졌어. 이럴 때 유리문이 다 부서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해요. 이때는 유리문이 다 부셔졌다. 부셔졌다, 부셔지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부서지다, 부서졌다. 이 부셔가 맞을까요? 부서가 맞을까요? 이 2가지 문제거든요. 1번은 유리문이 부셔지다. 2번은 유리문이 부서지다입니다. 자, 1, 2번 중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맞춰보십시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따단. 좋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부서지다, 부서져.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시다. 뭘 부셔버렸어. 부셔. 맞지 않아? 이게 더 입에 이렇게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셔라는 것은 부시어, 뭔가 부시어의 기본형 부시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릇이나 솥을 깨끗하게 닦는다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 뭐에 눈이 부셔, 우리 눈이 부시다 할 때 쓰는 그 부시다 있잖아요. 빛이 강한 상태라고 표현할 때도 이 부시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유리문이 부셔졌어 라고 쓰기에는 유리문을 깨끗이 닦았다는 건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반면에 이 부서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깨거나 조각을 내서 망가지게 한다고 쓰고 싶을 때 우리 부수다라고 쓰잖아요. 이 부수다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줄임말 부서지다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셔지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부셔지다보단 부서지다가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너 저기 숙제 오랬더니 다 인터넷에서 짜집기 해왔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1번은 짜집기, 2번은 짜깁기입니다. 너 인터넷에서 다 짜집기 했지? 너 인터넷에서 다 짜깁기 했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거든요. 맞춰보십시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따단.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2번째예요. 짜깁기. 아니 세상에 누가 짜깁기라고 해. 너 내용 짜깁기 했지? 영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깁이 맞아요. 깁이 꿰매다 할 때 그 깁다에서 왔기 때문에 집다, 이건 없거든요. 말하기 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짜깁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나 이제 가을 돼서 옷 좀 사고 싶은데 바지는 많은데 웃옷이 없네. 또는 바지는 많은데 윗옷이 없네. 이 둘 중에 또 하나만 정답인 헷갈리는 또 말이거든요. 우리 위에 있는 옷을 말할 때 내 웃옷을 할지 또는 내 윗옷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따단. 네. 자, 맞습니다. 이번 주의 모든 정답은 두 번째였네요. 우도시 아니라 위도시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아래 옷과 대립되는 위도시다라는 뜻으로 윗옷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윗옷. 자, 우도시 훨씬 말이 편하기는 하나 우리 우도시 아니라 위도시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끝없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